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이상관 원장님이 제주 한의학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에서 기조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 주제는 뇌졸중 한해 중점 연구센터의 등록 연구와 보행 모델 연구입니다. 뜻깊은 본 세미나의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상관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셨네요. 제가 그럼 소개를 제가 적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십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병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원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 센터장을 하시고 계시고 광주 한방병원 동작분석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광주 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을 하셨었습니다. 현재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의 연구 책임자로 계시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편두통 표준 진료지침 개발 연구의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과기부에서 한방심신증후군 센터 핵심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한방내과 전문의 너무 많네요. 너무 그 양력이 많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광주 한방병원 병원장님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의 등록 연구와 보행 모델 연구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서 20분이 되면 한번 종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관 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한의학연구원 개원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매번 올 때마다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조 강연이라고 했지만 첫 발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개원 기념 세미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제주 한의학연구원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이 제주 한의학연구원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 등록 연구와 보행 모델 연구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병원장이 되기 전에 저희 한의대의 임상한의학연구소 소장이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연구의 나아갈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대략 이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나 저희 연구소가 임상 데이터에 굉장히 친화적인 병원을 만들자. 또 한의학 임상 데이터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SOP라든지 또는 CP라든지 또는 장비들을 최대한 그런 계획 하에 구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병원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동작분석센터가 최초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작분석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움직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을 하죠. 통증도 발생을 하고 어지러움증도 발생을 하고 또 뇌졸중 환자는 보행의 장애가 생기죠. 움직임의 장애가. 파킨슨도 마찬가지고 추체류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임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대한 환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작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대체의학에서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실용적 임상 연구를 주로 하자.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 하는 연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병원에서 이 실질 임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격의 연구들을 추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향적 관찰 연구라든지 또는 코호트 연구라든지 또는 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 중이라든지 또 움직이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곧바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임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요. 이런 4가지 방향을 우리가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뭐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동작분석센터에서 그 8단금, 이제 한의학에서는 양생 도인하는 방법 중에 8단금이나 뭐 오금이 또는 뭐 잘 아시는 태극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8단금을 저희가 동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움직이는 방향, 힘, 또 그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 뭐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신경 전달 속도라든지 뭐 이러한 또는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센터 이러한 연구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 센터 과제들을 계속 이제 복지부나 과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이 오늘 말씀드릴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입니다.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도 저희 연구 방향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주간 연구 학교 기관이긴 하지만 경희대학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관련된 동작 분석이나 또는 근육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보행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그에 관련된 유효성을 확인하는 실용적 임상 연구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경희대학교에서는 다기관 등록 연구를 담당을 하고, 또 한국한의학연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이다 보니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풀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이 아마 저희 병원과 경희대 해기병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 횟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1년에 15,000명 정도 보고, 또 경희대학교가 11,000명 정도 보고, 입원 환자는 저희가 한 560명 정도 보고, 경희대학교도 거의 얼추 그런 비슷한 그런 입원 환자 신환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경희대학교나 저희 학교 모두 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던 임상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둘 다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생체학적 베이스로 동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아마 양방 분야에서는 꽤 많은 병원에서 이 동작 분석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한방 분야에서는, 한약 분야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시설 자체는 저희가 뭐 애국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견학을 하고 거의 뭐 한 6, 7개 국가를 가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래서 동작 분석하는 과정 중에 몸에서 나타나는 거의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신호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임상에도 프로토콜 안에 넣어가지고 뇌졸중 환자가 얼마나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걷기를 얼마나 개선이 되어 있는지, 또 더 확장해서 움직임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지, 균형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임상에 적용 중입니다. 연구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8단금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 오금이나 또는 태극권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연구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할 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양방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야하고 같이 경쟁을 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실질 환경, 실제 임상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장비들이 다 무선으로,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뇌파까지도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다기관 등록 연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의 실질 환경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얻는 것이 저희 연구의 방향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센터 연구 과제 역시도 다기관 등록 연구를 통해서 임상 데이터를 모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임상 특히 이제 한방병원에서 뇌졸중을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이제 허들이 뭐냐라고 하면 초기에 뇌졸중 환자가 급성기이죠. 급성기에 신경과에 가서 뭐 항혈전제 또는 뭐 혈전용해제, 뭐 항응고제 등의 처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하는 내용이 침습적인 치료를 될 수 있으면 삼가해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침치료나 약침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한방병원에 오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을 때 출혈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등록 연구의 실질적인 목표는 항혈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과연 침치료가 안전한가, 또 침치료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가를 이 등록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8개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을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실제 속내는 속내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다이나믹한 컨디션에서 이 데이터들을 실질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자 수는 제 반복 측정을 통해서 1,300세트 정도를 모으는 게 되고요. 대략 참여 기간은 8개인데요. 저희 뇌졸중 중점 한의 중점 연구센터에서 펀드로 4개 정도 병원을 지원을 하고 동일한 프로토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4개 정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개 병원에서 데이터를 동일한 프로토콜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과정은 이렇게 반복 측정을 계속 하죠. 대개 4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이 4주에 반복돼서 이렇게 측정하고, 이 등록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실제로 이 침습적인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가 병발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피곤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뭐 관절이 아프거나 뭐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한의 치료가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것도 같이 더불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게 되고요. 당연히 뭐 클라우딩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들은 대표적인 게 이 도행 분석을 하는 장비를 각 8개 기관에 저희 연구비로 사가지고 이렇게 다 드렸고, 이 각각의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다른 기존에 있었던 뇌졸중 등록 연구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뇌졸중 환자를 계속 반복 측정합니다. 한번 단면적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4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그 등록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뇌졸중 한의 중점 연구센터에서는 위에 4개 병원, 그다음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아래 4개 병원에 대해서 펀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뇌졸중 보행에 관련된 경락 경근 모델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뭐 다 네, 실제로 이제 뇌졸중 환자를 보행을 측정할 때 아주 간단한 역학적인 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다이나믹한 그런 조건이나 정적인 상태에서 이 두 개로 나누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움직이는 과정 중에 그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측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측정하는 경우는 운동역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움직임에 관련된 XYZ 세 축에서 움직임에 관련된 것은 운동 형상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 운동역학 또 운동 형상학 관련된 측정을 하고 정보를 얻고, 보행하는 동안에 시공간적인 보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폭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 근데 이렇게 힘이나 또는 움직임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결국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행은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오른발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공중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 게이트 보행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보행의 사이클별로 각각의 근육들이 서로 다르게 관여를 하고, 다른 정도, 강도죠. 다른 정도로 관여를 하고, 또는 타이밍이 서로 다른 형태로 어떤 근육은 이 타이밍에, 어떤 근육은 이 타이밍에 서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 분석을 하거나 동작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그 근육에 관여하는 정도하고 또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전도가 필요하고, 당연히 무선 근전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뒤집어졌는데요. 이제 실제 저희 환자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인데요. 지금 편마비 보행을, 전형적인 편마비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걸어갈 때 이게 이제 폴스 플레이트인데요. 힘을 측정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6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없이 6개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 센터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고가의 장비이기도 합니다. 뭐 폴스 플레이트 하나에 뭐 2, 3천만 원씩 하니까 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운동 형상학적으로 이 좌표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면,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를 지날 때 바닥에서 이렇게 벡터들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면 반발력을 이용을 해서 발목이나 또는 무릎 또는 고관절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벡터죠.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도 측정할 수 있고, 또 이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측정할 수 있고, 그걸 근육을 같이 부착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어떤 근육이 리크루트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임상에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고, 여기 지금 이 그림이 뒤집어져 누워 있긴 하지만, 카메라가 이 동작 분석을 하기 위한 카메라가 8개, 저희 병원은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한 개당 뭐 몇 천만 원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러한 정도의 정보를 그냥 아주 간단한 카메라와 간단한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혹은 무선으로 마커 안에 근전도를 집어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측정을 하면 뭐 대략 뭐 1,000만 원 이내의 장비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 연구 결과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저희는 뇌졸중 환자 보행 근육 모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조금 더 뭐 말씀드린 건데요.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아주 고가의 시스템으로 측정한 것을 아주 간단한 장비로 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근육에 대한 정보를, 다이나믹한 조건 중에서 근육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경락 경근하고 매핑을 해서
그 경락경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과를 본다면 이 그래프처럼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졸중 환자가 걸었을 때에서 발을 이 마비된 발을 공중으로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바닥에 닿을 때 이 발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좀 들어진 상태, 우리가 뭐 도시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관여하는 근육이 엔트럴 티비얼리스인데요. 그 근육이 제 타이밍에 제대로 반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고, 이런 정보로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우리 한약적으로 말하면 족수양 담경에 해당되는 경근이 거기에 관여가 되고, 이 타이밍에서는 족수양 담경의 근육이 늦게 관여가 되고, 또는 관여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게 되고, 그래서 보행이 편마비 보행을 일으키게 되니 침치료는 어느 부위를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한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참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역시 이 최종적으로는 신의료 기술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결과들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동적인 조건에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 동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스미스 쌍관처럼 앞부분에 이미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또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연구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 센터들도 계속 그런 형태로 지금 과기부나 복지부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시키고 넘기시면. 네. 실제로 팔당금을 할 때 생체 신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면 그 팔당금의 내용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팔당금의 각 8개의 초식에 대해서 효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식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건데요. 제주 한의학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어떤 연구들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뭐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용어들을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한의학 분야도 역시 이 내용을 벗어나기 힘들죠. 대표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AI 한의사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주 한의학연구원도 규모나 여러 가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뭐 광주나 서울이나 이런 기관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제주 자체의 특성을 가진 제주만의 데이터를 먼저 선점해서 모으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제주에 관련된 데이터는 제일 경쟁력이 큰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을 때 실제 임상 환경 또는 실제 일상생활 환경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는 빨리 모을수록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을수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설픔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주의 특성을 가진 그런 데이터를 빨리 선점을 하고 모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런 플랫폼을 지금 헬스커넥트라는 회사하고 지금 저희 병원이나 연구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하고 SK텔레콤하고 반반씩 이렇게 투자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다행히 저희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 환자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이 임상 데이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용이하게 지금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등록 연구에 관련된 데이터도 여기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하면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입원한 환자들한테 모두 핏빛 같은 이 몸에 손목에 차는 이런 스마트 기기가 있죠. 그래서 차고 있으면 GPS로 어디로 움직여지는지, 병실이 뭐에 있는지, 뭐 운동치료실에 있는지, 또 그러한 운동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입원 환자들한테 모두 적용을 시킬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제주 한의학연구원 역시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원 환자가 있을 뿐이지 제주 한의학연구원은 이 제주 지역의 코어투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코어투를 한의 질환이나 한의학적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주제를 발굴하셔서 코어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또 송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주 한의원들은 연구 네트워크가 굉장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열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임상 환경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 또 저희는 입원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올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또는 제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뭐 독거노인이나 취약층, 또 혼자 움직이기 힘드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에어럽을 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이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환자 이런 그 취약층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러한 시스템을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뭐 실용적 연구나 또는 등록 연구나 또는 뭐 코호트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 제주에 관련된 데이터로서는 아마 그 가장 경쟁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동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표준화하고 또 동작하는 과정 중에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한의학연구원 역시 뭐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든 아니면 뭐 공공 사업이든지 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그 움직임, 뭐 아주 간단하게 걷는 거라든지 뭐 올레길을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취약층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든지 그걸 측정한다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생 도인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 크롬의 개인 커스터마이즈된 그 크롬의 첫 페이지인데요. 이 흑인 예술가가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실려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저희 같은 연구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커넥션은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의학 분야에서는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데이터 임상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한의학연구원과 저희가 역시 커넥션을 이렇게 조금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커넥션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고, 또 동작이나 뭐 동적 조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해본다면 큰 보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해 주시고, 또 굉장히 그 제주 한의학연구원 입장에서는 그걸 중간에 끊는 것은 좀 이게 박자가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끊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그 한의학 또 한방병원 객관적 임상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한의학 과학화의 길을 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시간이 이제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예상을 하고 제가 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질문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첫 번째가 뇌졸중 보행 모델이 개발된다면 한의학 임상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AI 등 데이터 과학 분야를 한의학 임상에서 적용할 때 어떤 제약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딱 대답해 주시면 시간이 딱 맞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뇌졸중 보행 모델이 개발이 되면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육이, 즉 보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여러 가지 이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클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보행이 발이 이렇게 들어지지 않고 발이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알 수 있죠. 어떤 근육의 문제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오면 저희는 그냥 중풍 환자가 오면 중풍 7처열 놓는다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침 치료를 각자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뇌졸중 환자가 간단하게 한 4, 5m 걷는 정도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이 각각의 구간에서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 그 근육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근육을 타겟을 해서 거기에 침 치료를 하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저희 한의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시치법처럼 그 부분의 근육을 기능을 좀 동작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또 침치료를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 패턴이 대략 한 5, 6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 6개 안에도 개인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그냥 편마비 보행으로 걷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환자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이 눈으로 특히 아주 정말 오랜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이동이 잘 됐고 건강한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워졌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근육이 그 전에는 조금 이 타이밍에서 역할을 잘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더 좋아졌다. 이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 근육을 타겟을 해서 침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의학 데이터들은 지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진료하는 프로토콜도 만들고 있고, 그걸 뭔가 정량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 과정, 프로시저나 이런 과정들을 표준화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데이터를 모으는데 첫 번째 제한점이 통일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컨텐츠나 통일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직은 제한점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데 그런 취약이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쓰레기 같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당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새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가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상의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뭐 한방병원이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환자를 보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국한의학연구원도 그렇고 뭐 한의학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각 로컬의 개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이런 프로토콜, 진료하는 프로토콜들을 이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것들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성화가 되고 많이 대중화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현 구조에서도 제 생각에는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미래 한의 임상의 한 모델을 소개해 주시고 제주 한의학연구원의 미래 전략을 제안해 주신 이상관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